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이러한 사안에서 1심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22-238800 보험금 사건이고, 원고 대리인은 1심부터 법률사무소 동행의 곽한승 이호영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소송 경과, 대법원의 판단을 대법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238800 보험금 사건 보도자료고요. 대법원 3부는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우울증 세가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사안의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녀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9년 11월 23일경 스스로 목을 메어 사망을 하였고요. 그래서 망인이 사망한 후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관련 약관을 보시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의 고의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고 있는데요.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살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린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이것이 보험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소송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시면은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즉 망인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로는, 근거로는 망인이 사망 직전에 원고들, 부모님들이죠. 부모들 및 누나와 통화하면서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망인의 자살 방식, 목을 매 죽었다고 했죠. 그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유의사에 의한 사망이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항소심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죠. 그 쟁점에 대해서는 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망이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고요. 판단 결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단이 잘못된다고 본 거죠. 그 판단의 근거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자살자가요.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살 여부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 그러니까 자살에 임박한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서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망인은 자살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살 무렵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에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이 그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즉 망인이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고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상당 기간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자살한 사안이고요. 이 사안에서 보험자의 그 면책 사유와 관련해서 당시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당시 그 자살 직전의 상황만을 보지 말고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의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자살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그 자살에 근접한 상황 그리고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자살에 이르게 된 정신적, 신체적 요인, 주변 상황 등을 포함한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사건에 이르게 된 히스토리와 자료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 상법을 보면 제662조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